노인 가구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독거 가구라고 합니다. 독거가 뭡니까? 혼자 사는 거죠. 1인 가구입니다. 50대 이상, 50대 이상이 아닌 그 노인들이라 하면 60대 이상을 이야기하겠죠. 60대, 70대, 8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이 혼자 산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? 그들이 가족이 없어서, 아니면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는 걸까요?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새는 30대, 40대도, 20대도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, 무엇 때문인가 하고 봤더니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. 뭐 이유는 많겠죠. 근데 현재 왕래도 안 하고 아예 연락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도 자세히 모를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답니다.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죠. 돈 문제 때문에,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따로 사는 사람들이, 같이 지내지 않는 사람들, 같이 안 살아도 아예 연락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. 참 충격적인 얘기고 되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 이 노인들 중에 독거 가구가 3명 중에 1명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면 2명 중에 1명, 그리고 뭐 70%, 80%,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젊었을 때 가족들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젊었을 때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을 때 다 자기 입으로 아가리 다 쳐놓고 바람 피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술 처먹고 다니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노름하고 그러면서 개 망나니처럼 살다가 나이 들어서 가족이니까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?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이 불편함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. 앞으로 경제 불황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아마 혼자 지내게 되고, 사람들 간의 교류나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많이 아마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. 결국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고 또 이기적으로 변하고 더 이제 궁지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. 왜 그렇게 궁지로 몰리는 사람이 많겠냐고요. 왜 그렇게 혼자 살겠냐고요. 결국은 돈 때문인 거고, 최소한의 관계조차도 제대로 이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. 왜 최소한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겠습니까?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배려나 최소한의 이 도리들을 안 하기 때문인 거죠. 가족들 간이라고 해도,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. 왜 안 하겠습니까? 왜? 자포자기하고 뭐 일하지 못하고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놔버린 탓인 거죠. 또한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또 챙겨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정말 예시 않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?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?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외롭고 더 이제 막막하고 더 이제 힘겨워지면서 사람들이 각자가 이제 자기 말고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.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더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씁쓸하죠. 안타깝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, 가족들이 다른 누군가가 힘든 일이 생겨도 다른 가족이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니 참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가족에게 헌신하고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걸 좀 몸소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또 힘들 때 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살면서 어릴 때부터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피해 주고 염치 없는 짓 하고 참 다른 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하면, 그러면 버림받고 외면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. 그냥 어머니다, 아버지다, 아들이다, 딸이다, 형이다, 누나다, 언니다 라는 말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아무리 핏줄이고 가족이고 해도
사람의 도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. 뉴스를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.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덩쳐먹을 그냥 대상으로 생각하고 미친 짓 저지른 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조카의 지갑에서 카드를 끌고 가서 빼가서 그냥 룸사람 가서 200만원 꺼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현금 서비스 받아서 10만원 20만원 꺼내가지고 쓰고 나중에 나 몰라라고 놔버리고 술 먹어버리고 그냥 뻗어버리고 이러는 또라이들이 있으라는 겁니다.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겠냐고요.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삼촌이고 자신의 친형이면 그리고 자신의 부모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? 그냥 의지라고 사는 게 훨씬 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아예 안 썩고 끼고 그냥 의지라고 사는 겁니다. 가족들은 의지라고 산다. 가족의 도리를 챙겨야 된다.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아버지다, 어머니는 어머니다, 형은 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. 부모 자식 간에도 사기를 치고 뒤통치고 용해 먹는 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 저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자신의 외삼촌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회사 자금을 IMF 전에 4억을 들고 날랐어요. 그때 4억이면 지금의 40억 50억 그 이상 하는 가치죠. 뭐 그때 뭐 부산의 해운대 아파트 가격이 뭐 1억이 뭡니까? 6천만 원 7천만 원도 안 하던 시절이니까요. 지금 뭐 20억 30억 해도 그때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. 좌우지간 그 외삼촌이 그 자금을 운영 자금을 4억을 들고 나르면서 회사가 망했어요. 그걸 복구하는데 10년 넘게 걸렸답니다. 근데 그 돈을 들고 나른 이가 이 자기 엄마의 남동생이죠. 외삼촌이란 말이에요. 무서운 얘기죠.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, 피부치가.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.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녀석이나 아니면 그 녀석의 부모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엮여서 살았던 거죠. 자신의 아버지는 처남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, 자기 어머니는 자신의 남동생이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그 일 때문에 돈도 돈이었지만 정신적인 쇼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게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 물론 모든 가족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상황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함부로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래서 세상 사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. 사람이 거짓말하고 돈이 거짓말하고 돈이 사기를 치고 간 쓸개도 빼갖고 장기도 적출해가는 이 무서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노인 3명 중에 1명이 독거 가구라는 이야기, 그래서 고독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로 들으면서 든 생각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. 이상입니다.